혹시 60대, 70대 남성 중 일부는 어떻게 수십 년은 젊은 사람처럼 활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왜 자신의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는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제약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의 침실 생활뿐만 아니라 존엄과 힘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박사이며 저는 30년 넘게 남성들이 남성적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또 다른 임시방편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년 남성의 발기부전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며 단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바꿀 정보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서 제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왜냐고요? 제가 오늘 공유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황금기를 쇠퇴기가 아닌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쩌면 불편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파트너 옆에 누워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마음도 있지만 몸이 좀처럼 따라주질 않습니다. 좌절감은 커지고 창피함이 스며듭니다. 파트너는 이해하려 애쓰지만 당신은 그녀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결국 두 사람 모두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0% 이상이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한 알에 수십만 원이었고 수십만 원에 달하고 위험한 부작용 목록이 따라오는 그 파란 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60세 이상 남성의 발기부전은 주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정교한 유압 시스템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력한 혈류, 건강한 혈관, 그리고 최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기능은 저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바로 그 요인들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발기부전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때 당신은 단지 성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재적으로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삶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68세의 은퇴한 엔지니어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성생활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3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의사는 비아그라를 처방했지만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그를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만드는 위험한 혈압 강화 같은 부작용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고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온전한 남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공유할 프로토콜을 따른 지 6개월 만에 그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발기 기능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치가 치솟고 혈압이 정상화되었으며 아내와의 관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돈독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는 단지 증상을 가리는 대신 근본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발기부전이 거의 항상 허리 아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전신적인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의료 접근법은 발기부전을 배관 문제처럼 취급합니다. 약물로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하고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접근법은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들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차 엔진이 과열된다면 찬물을 부어 일시적으로 식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라디에이터를 고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재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발기부전에 대해 제약적 해결책에 의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자연적인 접근법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화학물질로 당신의 몸을 강제로 작동시키는 대신 우리는 당신의 몸이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엔진에 찬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고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3가지 기본 기둥에 기초합니다. 첫째, 우리는 목표된 영양과 특정 운동을 통해 혈류를 최적화합니다. 둘째, 우리는 위험한 호르몬 대체, 요법 없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셋째,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신체조차도 방해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다룹니다. 혈류부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이곳이 60세 이상의 남성 대부분이 가장 큰 도전을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덜 유연해집니다. 플라크가 쌓이고 좁아지며 제대로 확장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 전체의 혈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좋은 소식은 혈관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법으로 당신은 실제로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리고 건강한 순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음식이 건강한 혈류를 촉진하고 어떤 음식이 그것을 방해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발기 기능의 가장 나쁜 음식들은 종종 노인들에게 건강하다고 마케팅되는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통밀빵을 봅시다. 흰 빵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또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순환을 저해하는 염증을 촉진하는 카놀라유나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고려해 보십시오. 반면에 당신의 순환계에 대한 자연적인 비아그라처럼 작용하는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짙은 잎채소는 질산염이 풍부하며 당신의 몸은 이것을 산화질소로 전환합니다. 산화질소는 비아그라가 보존하려고 작용하는 바로 그 화합물이지만 당신은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수박은 시트룰린 수치가 높은데 이것은 또한 산화질소 생성을 증진시키는 아미노산입니다. 석류 주스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기능장애를 가진 남성의 발기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다크초콜릿,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종류는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추가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순환을 방해하는 음식을 제거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가공식품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많은 포장식품에서 발견되는 트랜스 지방은 직접적으로 혈관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억제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혈류와 호르몬 생성을 저해합니다. 이제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순환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순환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신선한 시금치 한 컵,
수박 반 컵, 석류 주스 한 스푼, 그리고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함께 갈아 만드십시오. 이 조합은 하루 종일 당신의 순환을 활성화시킬 강력한 질산염 시트룰린, 그리고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점심에는 건강한 지방과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자연산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모두 건강한 혈관 기능을 지원합니다.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 그리고 5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포장된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벼운 식사여야 하며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풀을 먹인 소고기나 방목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에 집중하고 다채로운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다채로운 채소의 항산화제는 당신의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순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양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연적인 발기기능 회복의 2번째 기둥은 목표된 운동입니다. 그냥 아무 운동이 아니라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발기기능에 관련된 근육을 강화하는 특정 움직임입니다. 여 60세 이상의 남성 대부분은 일반적인 심혈관 운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걷기,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전반적인 건강에 확실히 유익하지만 그것들은 발기기능에 관련된 근육과 혈관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목표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발기기능의 가장 중요한 운동은 골반적인 강화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히 골반 근육을 조였다 푸는 전통적인 케겔 운동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골반적인 운동과 전체적인 골반 순환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결합해야 합니다. 여기 제 환자들에게 엄청나게 효과적이었던 구체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놓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쉬면서 가슴은 비교적 가만히 두고 배가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호흡은 건강한 성기능에 필수적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수정된 브릿지를 수행하십시오. 같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땅에서 들어 올리면서 둥근을 조이고 골반 저근을 사용하십시오.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15, 20 이후에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발기기능을 지원하는 근육을 강화하면서 전체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3번째 운동은 골반 기울이기라고 불립니다. 여전히 등을 대고 누워서 코어 근육과 골반 저근을 사용하면서 골반을 부드럽게 앞뒤로 기울이십시오. 이 움직임은 골반 부위의 유연성과 순환을 개선하면서 성기능을 지원하는 깊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들기로 마무리하십시오.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편 채로 한 번에 한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이 운동은 다리와 골반의 순환을 개선하면서 성적인 자세와 지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관절, 굴곡근을 강화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루틴을 수행하면 빠르면 2주 안에 개선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이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쌓입니다. 자연적인 발기기능 회복의 3번째 기둥은 호르몬 최적화입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호르몬 최적화가 비싸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성 호르몬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한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분명히 성기능에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호르몬은 아닙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성기능을 완전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도 모두 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합성 대체물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당신의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면 최적화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수면은 건강한 호르몬 생성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룻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들은 15년 더 나이 많은 남성들과 동등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수면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질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의 침실은 완전히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청색광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과 백색 소음 기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최적화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훈련, 나쁜 식단 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감정적 스트레스만큼 호르몬 생성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공유하는 접근법이 그토록 포괄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한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몸이 모든 시스템에 걸쳐 최적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5세 사업가 이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그의 나이 그룹에서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을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이민준 씨는 심장질환 및 전립선 문제의 위험 증가를 포함한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적인 호르몬 최적화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실행하고 그의 영양을 최적화했으며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지원하는 특정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40% 이상 증가했고 그의 발기 기능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민준 씨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보충제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 신체에서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비타민 D3 그리고 신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건강한 호르몬 수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성 허브인 아슈와간다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기초는 항상 생활습관 최적화입니다. 어떤 보충제도 나쁜 식단, 부적절한 수면,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종종 간과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발기 기능의 심리적 요소로 이끕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은 심리학자들이 수행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습니다. 몇 번의 발기부전 에피소드를 경험한 후 그들은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걱정하게 되어 불안 자체가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불안이 발기부전을 일으키고 그것이 더 많은 불안을 일으키고 그것이 더 많은 발기부전을 일으킵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문제의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는 특정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법은 마음챙김 기반의 친밀감이라고 불립니다. 수행과 결과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은 감각과 연결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불안을 줄이면서 실제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친밀한 순간 동안 당신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감각에 전적으로 집중하십시오. 파트너의 피부 느낌, 그들의 몸의 온기, 그들의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수행에 대한 걱정으로 방황하기 시작할 때 부드럽게 당신의 주의를 이러한 즉각적인 감각으로 되돌리십시오. 이 기법은 2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첫째, 신체적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불안을 줄입니다.
둘째, 즐거운 감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증가시켜 실제로 신체적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수행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자연적인 기능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것은 혀끝에 맴도는 단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그것은 더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긴장을 풀고 강요하는 것을 멈출 때 그 단어는 종종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같은 원리가 발기 기능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수행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경험을 즐기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의 몸은 종종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몇 가지 구체적인 기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들입니다. 첫 번째 기법은 순환 재설정 프로토콜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일 루틴이지만 당신의 몸 전체의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호흡 운동 목표된 움직임 그리고 전략적인 타이밍을 결합합니다.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척추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478 호흡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숨을 내쉬십시오. 이 사이클을 4번 반복하십시오. 이 호흡 패턴은 휴식 소화 그리고 성기능에 책임이 있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세해지는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류는 생식기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데 필요한 근육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4778 호흡 패턴은 당신의 몸을 건강한 성기능을 지원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 운동 후 고관절 굴곡근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 하부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수행하십시오. 이 부위의 뻣뻣한 근육은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스트레칭을 30초 동안 유지하면서 깊게 호흡하십시오.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다른 쪽 발을 앞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등을 곧게 편 채로 엉덩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미십시오. 무릎을 꿇은 쪽 엉덩이 앞쪽에서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 반복하십시오.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위해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발 뒤꿈치를 땅에 댑니다. 뻗은 다리 뒤쪽에서 스트레칭을 느낄 때까지 엉덩이에서 부드럽게 앞으로 기울이십시오. 30초 동안 유지한 다음 방향을 바꾸십시오. 허리 하부 스트레칭은 등을 대고 누워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깊게 호흡하면서 3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 스트레칭은 생식기로 가는 신경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허리 하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토콜을 5분간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은 제자리 걸음 가벼운 체조 또는 간단한 요가 자세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프로토콜을 수행하십시오. 아침 세션은 당신의 순환계를 다가올 하루를 위해 준비시키고 저녁 세션은 당신의 몸이 수면 중 건강한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회복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법은 제가 전략적 영양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당신의 몸이 다른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은 하루 종일 다양하며 영양을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성 건강에 대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영양은 지속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혈당 수치를 지원하는 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시금치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코코넛 오일로 요리한 계란은 아침 내내 안정적인 혈당을 지원하면서 호르몬 생성을 위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시리얼 토스트 또는 페이스트리와 같은 전통적인 아침 식사 음식은 피하십시오. 이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 후 하루 종일 에너지와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락을 초래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을 촉진합니다. 오전 중에 간식이 필요하다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결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견과류 한 줌, 치즈 한 조각 또는 베리를 곁들인 약간의 그릭 요거트는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여야 하며 전통 한의학 원리에 따라 소화력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환과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음식을 섭취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전형적인 점심은 구운 채소와 퀴노아를 곁들인 자연산 연어 또는 고구마와 큰 샐러드를 곁들인 풀을 먹인 소고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채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후 간식은 가볍고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몬드 버터를 곁들인 작은 사과 후무스를 곁들인 일부 채소 또는 견과류 한 줌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설탕이 든 간식이나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이것들이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섭취해야 하며 하루 중 가장 가벼운 식사여야 합니다.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이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에 집중하고 찐 채소나 가볍게 볶은 채소와 짝을 이루십시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무겁고 지방이 많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마지막 식사의 타이밍은 호르몬 생성에 중요합니다. 조직 복구와 성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은 주로 수면의 첫 몇 시간 동안 분비됩니다. 잠자리에 너무 가까이 먹는 것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은 제가 목표된 보충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항상 보충제가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특정 영양소는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보충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압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토양 고갈과 식품 가공으로 인해 대부분의 남성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406mg의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섭취하십시오. 이 형태의 마그네슘은 잘 흡수되며 다른 형태보다 소화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지원합니다. 아연은 남성 성 건강에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하며 정자의 질과 양에도 중요합니다. 굴은 아연의 가장 풍부한 식품 공급원이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최적의 수준을 유지할 만큼 정기적으로 굴을 먹지 않습니다. 매일 음식과 함께 15-30mg의 피콜린산 아연을 섭취하십시오. 빈속에 아연을 섭취하면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기간 아연을 섭취하는 경우 구리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연이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3는 기술적으로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이며 결핍은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매우 흔합니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낮은 테스토스테론, 좋지 않은 면역 기능,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최적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2,500 IU의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최적 복용량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혈중 농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혈중 농도 500-80 NGMLR을 목표로 하십시오. 어유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한 염증 수준과 혈관 기능을 지원합니다. 매일 최소 1000mg의 EPA와 DHA를 합친 양을 제공하는 고품질 어유를 선택하십시오. 순도와 효능에 대해 제3자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찾으십시오. L-아레우지닌은 산화질소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비아그라가 보존하려고 작용하는 바로 그 화합물입니다. 그러나 L-아르기닌 보충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흡수를 위해 다른 아미노산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더 효과적인 접근법은 신장에서 L-아르기닌으로 전환되는 L-시트룰린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르기닌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인 아르기닌 수치 증가를 제공합니다. 매일 빈속에 3인 6g의 L-시트룰린을 섭취하십시오. 아슈와간다는 신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성 허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슈와간다는 기준 수치가 낮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5-2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300mg의 표준화된 아슈와간다 추출물을 섭취하십시오. 활성화합물인 위탄올라이드가 최소 5% 함유되도록 표준화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이제 많은 남성들이 궁금해하지만 묻기를 주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빈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옛말은 발기 기능에 관한 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것이든 자위를 통한 것이든 규칙적인 성활동은 음경으로의 건강한 혈류를 유지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잦은 활동은 피로와 민감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너무 드문 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주 2, 3회의 성활동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활동이 항상 삽입이나 심지어 발기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밀한 접촉, 관능적인 마사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신체적 친밀감은 수행 압박을 줄이면서도 많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으로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이것은 종종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친밀감으로부터의 철회를 거부나 매력 상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의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은 실제로 당신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종 발기부전에 기여하는 심리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수행에 대한 압박을 제거하고 대신 친밀감과 연결에 집중할 때 신체적 기능이 종종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62세 교사 최동현 씨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1년 이상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기부전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신체적 접촉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선영 씨는 거부당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거나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웠고 둘 다 비참했습니다. 저는 최동현 씨에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내와 정직하게 대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발기부전을 인정하면 그녀의 눈에 덜 남성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박선영 씨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철회가 자신이나 그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지지적이었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전략들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재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행보다는 연결 의사소통 그리고 즐거움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최동현 씨의 발기 기능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수년 만에 가장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발기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친밀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발기부전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발기기능 회복의 네 번째 기둥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최적화를 포함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6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발기부전에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그 연관성을 이해하면 종종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류를 생식기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데 필요한 근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급성이거나 명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압박, 재정적 걱정, 건강 염려 또는 관계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저수준 스트레스는 급성 스트레스만큼 성기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바꾸고 회복력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무시하기 전에 명상이 얼마나 간단하고 실용적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간의 집중 호흡으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방황할 때 그럴 것입니다.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십시오. 그게 답니다. 특별한 장비도 복잡한 기법도 없이 단 5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에 더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전반적인 웰빙에 측정 가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것은 신체 전체의 다른 근육 그룹을 체계적으로 긴장시킨 다음 이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각 근육 그룹을 약 10초 동안 긴장시킨 후 긴장을 푸십시오. 이 기법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첫째,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신체적 긴장을 더 잘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둘째, 긴장과 이완 사이의 대조는 건강한 성기능을 지원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지만 운동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과도하게 할 경우, 특히 젊은 남성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즐기는 중간 강도의 활동에 집중하십시오. 걷기, 수영, 태극권 또는 부드러운 요가는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핵심은 강도보다는 일관성입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의 날에 30분의 중간 강도 활동이 가끔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 더 유익합니다. 수면 최적화는 스트레스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나쁜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면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나쁜 수면을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종종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수면 성격을 만드십시오. 방은 완전히 어둡고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암막 커튼, 편안한 매트리스에 투자하고 시끄러운 지역에 산다면 백색 소음 기계를 고려하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일관된 취침 전 루틴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독서 부드러운 스트레칭 명상 또는 차분한 음악 듣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피하십시오. 청색광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렵다면 마그네슘, 멜라토닌 또는 캐모마일 차와 같은 천연 수면 보조제를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나쁜 수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5번째 기둥은 성 건강을 위한 환경 최적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이 성기능과 전반적인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휴식과 친밀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스트레스 감소와 파트너와의 연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잡동사니를 제거하십시오. 침실 및 기타 친밀한 공간의 조명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거친 형광등 조명은 거슬리고 섹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은 더 편안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조광 스위치를 설치하거나 따뜻한 전구를 사용한 램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방은 편안함과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사회적 환경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보다는 웰빙을 향상시키는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와 가치에 부합하는 그룹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사회적 연결과 목적의식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중요하며 이는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기둥은 제가 신진대사 최적화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적인 발기기능 회복에 가장 간과된 측면일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진대사 건강은 혈류 호르몬 생성, 그리고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것이 성기능에 중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전 단계를 포함한 신진대사 기능 장애는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남성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신진대사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신진대사 건강을 개선하면 종종 성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 최적화의 기초는 혈당 조절입니다.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급등하고 급락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촉진되며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발기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혈당의 핵심은 포도당 급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가공되지 않은 음식에 집중하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첨가된 설탕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음식을 조합하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항상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것이라면 아몬드 버터와 함께 드십시오. 밥을 먹는다면 충분한 채소와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식사 타이밍도 혈당 조절에 중요합니다. 더 작고 더 자주 식사를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지방 감량을 촉진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의 혜택을 받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12시간의 식사창으로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첫 식사를 하고 오후 8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 12시간의 야간 단식 기간을 주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세포 복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시간의 식사창에 익숙해지면 원한다면 점차 10시간 또는 8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강 상태가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는 신진대사 최적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과도한 체지방, 특히 복부 주변의 지방은 발기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하고 호르몬 생성,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반드시 20대 때의 체중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상적인 체중을 달성하는 것보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 신진대사를 높게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건강한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디빌더가 되거나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 2, 3회의 근력 운동, 세션 스쿼트, 데드리프트 프레스와 같은 복합 운동에 집중하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처음이라면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심혈관 운동도 중요하지만 종류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는 신진대사 건강과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HIIT 프로토콜은 30초의 고강도 활동과 90초의 저강도 회복을 교대로 반복하여 총 15-20분 동안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 자전거 트레드밀 또는 체중 운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둥은 성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숨겨진 독소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독소에 노출되며 이러한 독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되어 호르몬 생성과 혈관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독소 노출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개인 위생용품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샴푸 비누 로션에는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라벤, 프탈레이트 설페이트가 없는 제품을 찾으십시오. 가정용 청소 제품은 또 다른 흔한 독소 노출원입니다. 많은 기존 청소 제품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흡입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 청소 제품으로 바꾸거나 식초, 베이킹소다, 에센셜 오일과 같은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만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수질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형수도 공급에는 염소 불소 및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수 및 조리용 물을 위해 가정에 고품질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식품 포장도 또 다른 독소 노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특히 가열될 때 화학 물질이 식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식품을 보관하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십시오. 전통적으로 재배된 과일과 채소의 농약 잔류물도 독소 부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이 이상적이지만 항상 실용적이거나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농약 잔류물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는 더티,
더즌 덜티 도즌, 과일과 채소의 유기농 버전을 구입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8번째 기둥은 장 건강 최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성기능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 건강은 염증 수준 영양소 흡수, 심지어 호르몬 생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지 않은 장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성기능을 방해하는 전신염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의 기초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이는 다양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장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섬유질과 식물 영양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색상의 과일, 과일과 채소를 먹는 데 집중하십시오. 사워크라우트 김치, 캐피어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을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고 첨가당이 있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이는 프리바이오틱 식품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마늘, 양파, 리크, 아스파라거스, 예루살렘 아티초크와 같은 식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발효하여 장 건강을 지원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는 유형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공감미료,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포함하여 장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식품을 피하십시오. 항생제는 때때로 필요하지만 장내 세균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의료 제공자가 처방할 때만 사용하십시오. 소화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장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때로는 소장 세균 과증식이나 장 누수 증후군과 같은 근본적인 장 문제를 해결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성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원칙을 통합한 포괄적인 일일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정확한 루틴이며 김영수 씨와 최동현 씨가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과 동일한 루틴입니다. 아침 루틴은 잠에서 깨자마자 시작됩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5분간의 심호흡 운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이어서 앞서 설명한 순환 재설정 프로토콜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에 집중하십시오. 전형적인 아침 식사는 시금치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코코넛 오일로 요리한 계란 3개 또는 견과류와 베리를 곁들인 그릭 요거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토스트 페이스트리와 같은 전통적인 아침 식사 음식은 피하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3, 마그네슘, 그리고 의료 제공자가 권장하는 다른 보충제를 포함한 아침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아침 내내 깨끗하고 여과된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오전 중에 간식이 필요하다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결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견과류 한 줌, 치즈유 약간, 또는 견과류 버터, 약간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점심에는 영양이 풍부한 전체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전형적인 점심은 구운 채소와 퀴노아를 곁들인 자연산 연어, 또는 구운 닭고기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큰 샐러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와 섬유질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채소를 많이 포함하십시오. 오후는 신체 활동의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산책, 가벼운 근력 운동 또는 앞서 설명한 HIIT 프로토콜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보다는 일관성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먹습니다.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이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에 집중하고 찐 채소나 가볍게 볶은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무겁고 지방이 많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저녁 루틴은 긴장을 풀고 회복적인 수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독서, 부드러운 스트레칭, 명상 또는 차분한 음악 듣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피하십시오. 마그네슘 및 수면 지원 영양소를 포함한 저녁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침실에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십시오. 주간 루틴은 여러 근육 그룹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에 초점을 맞춘 이 3회의 근력 운동 세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중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심혈관 운동을 포함하며 이는 주 5일 30분 세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사지, 자연 속에서의 시간 또는 즐기는 사회활동과 같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성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와의 친밀한 연결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월간 루틴은 체중 혈압 에너지 수준과 같은 주요 건강 지표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비타민 D 신진대사 건강 지표와 같은 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3-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남성들이 이 접근법에 대해 흔히 갖는 몇 가지 우려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통 결과를 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다르지만 제 환자 대부분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한 지 이 3주 이내에 에너지와 전반적인 웰빙에서 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기능의 개선은 일반적으로 혈관이 치유되고 호르몬 수치가 최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4-8주가 더 걸립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특히 발기부전이 주로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요인과 관련된 경우 더 빨리 개선을 느낍니다. 두 번째 흔한 우려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충제 유기농 식품 또는 헬스장 회원권에 대한 초기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용은 실제로 발기부전에 대한 제약 치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비아그라 한 알은 20만 원이 넘을 수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이것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자연적인 접근법은 보충제와 추가 식품 비용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월 50만 원 연 미만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접근법은 단지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개입이 아니라 더 적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종종 복용량 증가나 추가 약물이 필요한 제약적 접근법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 우려는 이 접근법이 기저질환이 있는 남성에게 안전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전략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특히 당뇨병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항상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보충제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기 변화는 의료 제공자에 의해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 접근법을 지지하며 특히 제가 공유한 전략처럼 증거 기반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포괄적인 접근법의 힘을 보여주는 마지막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67세 은퇴 사업가 강지훈 씨는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여러 약물을 처방했으며 강지훈 씨는 이미 복잡한 처방에 발기부전 약물을 추가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제가 처음 강지훈 씨를 만났을 때 그는 과체중이고 당뇨병 전 단계였으며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이상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의 건강 문제가 그의 친밀한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입이 안전하고 적절하도록 그의 심장 전문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실행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자신의 성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 동기가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강지훈 씨는 15kg을 감량했고 혈압은 정상화되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 개선에 놀랐고 그의 약물 중 일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 씨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성기능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발기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력도 돌아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다시 불타올랐고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발기부전은 거의 항상 성기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포괄적으로 해결될 때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넓은 건강 문제의 증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기부전에 대한 자연적인 접근법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성들이 황금기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최적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전략들은 단지 이론이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증거 기반 접근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이 남성들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다면 제약 치료 외에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성기능 장애를 노화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늦은 나이까지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거나 모든 답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꾸 관리 가능한 변화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진력을 쌓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남성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발기부전은 흔한 문제이지만 많은 층은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문제입니다.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남성들이 선택권이 있고 개선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더 많은 증거 기반 건강 정보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누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당신 뒤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접근법으로 당신은 매년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밀한 삶은 당신의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부분이며 당신은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을 완전히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건강 활력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